우리가 매일같이 지내는 모든 건물 뒤에는요, 그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설계 철학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엔지니어링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가지 거대한 생각, ASD와 LFRFD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건물,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린 그냥 안전하겠지 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함 뒤에는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아주 치열한 공학적인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짓는 게 가장 안전한가? 여기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대답, 바로 두 설계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죠. 바로 허용강도 설계법, 줄여서 ASD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건 거의 10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온 아주 전통적이고 또 오랫동안 검증된 말하자면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ASD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철 기둥이 100톤까지 버틸 수 있다고 쳐보죠. 그럼 ASD는 여기다가 A,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아주 두툼한 안전 쿠션을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계수라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로 재료 자체의 작은 흠집이라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게가 더해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뚱 쳐서 다루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간단한 부등식이 AST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왼쪽의 RL은 이게 건물이 실제로 버텨내야 하는 힘,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의 RN-오메가는 재료가 가진 원래 힘, RN을 아까 말한 그 안전계수 오메가로 나눠서 일부러 좀 얕잡아 본 우리의 방어력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 공격력이 방어력보다 무조건 작아야 한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방법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ASD는 마치 전통적인 항해술 같은 거예요. 옛날 뱃사랑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경험과 직관의 의지에서 수십 년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줬죠. 아주 믿음직스럽게요.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방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강철, 결이 있는 나무, 그리고 최첨단 신소재인 탄소 섬유에 전부 다 똑같은 크기의 안전 쿠션을 적용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재료마다 성질도 다르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전부 제각각인데 말이죠. 바로 이 하나의 규칙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 이게 바로 ASD가 현대공학에서 부딪힌 벽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ASD의 한계에 대한 고민에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된 거죠. 이 불확실성이란 걸 좀 더 똑똑하게 다룰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게 바로 현대적인 접근법, LLFD, 즉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ASD의 대체제가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진화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LRFD가 가져온 가장 큰 혁신은요,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이 똑같지는 않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건물 자체의 무게처럼 거의 변하지 않는 예측이 아주 확실한 힘이 있고요. 반면에 언제 얼마나 강하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태풍 같은 예측이 정말 어려운 힘도 있잖아요.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LRFD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하중 쪽과 재료 쪽,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각각 다른 반칙으로 관리하는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ASD가 그냥 하나의 커다란 안전 쿠션 오메가로 모든 걸 뭉뚱그려 덮어버렸다면 LFID는 두 개의 스마트한 다이얼을 쓰는 셈이에요. 하나는 하중을 조절하는 다이얼, 다른 하나는 재료의 저항을 조절하는 다이얼이죠.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힘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공장에서 막 찍어낸 강철의 강도는 품질 관리가 잘 돼서 훨씬 믿을만 하거든요. LFID는 이렇게 불확실성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안전장치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면서도 훨씬 더 정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LFD의 공식은 한마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에 루, 이건 실제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 0을 곱해서 일부러 뻥튀기한 예상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파이 RN은 재료의 원래 힘인 RN에다가 저항계수 파이를 곱해서 일부러 깎아내린 최악의 상황에서의 방어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장 강력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편이 가장 약해진 상태라고 가정하고 그래도 버틸 수 있냐? 이걸 확인하는 아주 철저하고 깐깐한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LFD를 GPS에 비유하기도 해요. 옛날 지도 ASD가 대략적인 방향만 알려줬다면 GPS, LFD는 실시간 교통정보나 도로 상태 같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LFD도 하중과 재료 강도에 대한 수많은 확률 데이터를 이용해서 안전이라는 목적지까지 훨씬 더 정밀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국 둘 다 안전을 위한 거니까 비슷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떨 때는 정말 위험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두 방법 다 안전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 결과도 항상 비슷하고 믿을만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 데이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충격적인 실제 데이터입니다. 여기 DCR이라는 건 그냥 스트레스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1.0이 딱 한계치, 즉 여기까지만 버틸 수 있다는 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제를 볼까요? 그냥 평범한 중력 하중 상황에서는 ASD든 LRFD든 둘 다 1.0 언저리에서 오케이, 안전함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부제입니다. 강력한 바람이 부는 상황을 가정했더니 ASD는 DCR 1.0, 아슬아슬하게 합격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LRFD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1.22가 나왔어요. 이건 한계치를 무려 22%나 넘어버린 명백한 위험 신호예요. 똑같은 부재,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괜찮다 그러고 다른 한쪽은 지금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엄청난 차이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건물을 옆에서부터 밀어붙이는 강력한 힘, 그러니까 태풍 같은 강풍이나 지진 같은 횡화중이 작용할 때 이 두 설계법의 숨겨진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현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8. 이 숫자 하나가 이 모든 논쟁을 요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강풍 조건에서 ASD 방식으로 문제 없다고 설계된 건물이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안전 수준보다 붕괴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8배요. 이건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안전에 대한 생각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정말 소름 돋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엔지니어링 업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미래를 위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답은 바로 일관성에 있습니다. LFD는요, 건물이 아주 평온한 날을 보내던 아니면 역사상 최악의 태풍을 맞이하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의 똑같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조건에서 갑자기 안전도가 훅 떨어지는 그런 불안정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측 가능한 안전, 이게 바로 현대공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미래의 설계가 왜 LRFD일 수밖에 없는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일관된 신뢰도. 어떤 종류의 재난이 닥쳐와도 믿을 수 있는 안전을 제공하죠. 둘째, 뛰어난 경제성이에요. 무작정 튼튼하게만 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보강하니까 불필요한 재료나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루기 어려웠던 새로운 재료를 쓰거나 아주 복잡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을 짓는 걸 가능하게 해주죠. 결국 더 정확하고 더 똑똑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분야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진보의 길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래도록 써와서 손에 익은 익숙함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안전성.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